인플레이션 완화라. 그래서 경제가 연착륙한다. 그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오늘 다우산업지수 0.93% 올랐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317.02가 올랐고요. 34,261.42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좋은 주식을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여기가 0.93%.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물가지수가 말입니다. 많이 떨어질 거다 하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스탑. 그러면 경기는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약간의 침체만 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주식은 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67이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엄청나게 올랐죠. 29.73이 올라서요. 4,439.2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5% 막판에 엄청 치고 올라갔습니다. 75.22가 올라서요. 13,760.7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스탑이에요. 인플레이션 스탑. 이제 인플레이션 더 이상 없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많이 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 4.0%까지 떨어졌는데 6월에 소비자 물가는 3%대까지 떨어진다. 이제 물가를 본격적으로 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간다는 모양새가 말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았다. 인플레이션 스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끈적한 물가라고 이야기했던 끈적한 인플레이션, 스태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거 말입니다.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가 물가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강한 거 다 빼고요. 농산물이 계절성이 강하죠. 게다가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거, 유가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지표만 가지고 물가를 얼마가 올라갔는지 상승률을 조사를 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떨어져거든요. 작년 9월에 6.6%에서 올 5월에 5.3%까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고공행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오르거나 농산물이 많이 오르면 또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근원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장의 예측.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긍정은요. 또 다른 긍정을 낳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긍정을 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금리를 7월 달에는 무조건 올릴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릴 수밖에 없구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보면 말입니다.
7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졌기는 해요. 94점 1%, 2%에서 92.4%로 떨어졌긴 합니다. 그러나 92.4%는 7월 26일 날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9월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9월에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7월에는 지금 이대로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장은 9월에는 안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거기에 반응해서 계속 주가가 이틀 연속 올라가 주는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장은요 그때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게 7월 달까지만 0.25% 인상을 하고 말란지 아니면 9월에도 또 0.2% 인상을 해야 할 것인지는요. 물가에 달려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물가가 지금 끈적한 물가잖아요. 그는 소비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한 번쯤 보고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도요.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물경제 지표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수출까지도 지금 다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은 또 엄청나잖아요. 시위꾼들이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요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시위꾼들 시민단체들 말입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들이 말입니다. 뭉쳐 다니기만 하면 프로파간다가 심해지고 사회적 혼란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불안감이 조성이 되니까 소비를 덜하게 되고 소비를 덜하니까 소매 판매가 꼬그라지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은요. 후진국하고 가깝습니다. 프로파간다에 넘어가고 프로파간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를 덜하는 것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저는 주식시장이 오늘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한 주가는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야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고 모두 저도 내 책임이죠. 내가 책임질 일이죠. 투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질 일이지만 그래도 정환진 TV 정환진이가 한마디 하는 것은 참고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상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상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